네. 자, 미국 시장 햇빛 대단히 좋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중국 시장 상해 종합 기준에서 햇빛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위축이 좀 되는 듯한 느낌 드는데 추세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머릿속에는 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좋구나. 좋으면은 매매를 해도 되겠구나.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시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매일같이 그 명언을 뭐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좋은 그 명언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눈에 확 들어오고 머릿속에 확 들어온 그 명언이 있습니다.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그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안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주식이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경기 심리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기 심리를 가지고 안 좋을 때는 좋은 생각만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을 팔 때가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네. 번째는 투자 근거가 무력화됐을 때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흔들려. 그러면은 그럼 팔아야죠. 매도. 그렇죠. 주춤하지 말고 매도 무조건 매도. 두 번째는 주가의 적정 가치만큼 많이 올랐을 때 좀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주식. 요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요쪽으로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네.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게 좋겠구나 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님께 늘 이거 말씀을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데 딱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개인 입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좀 시사점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죠.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생각과 발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뭐 양적 완화 재차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사 간단하게 좀 볼게요. 예, 좀 보시면은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해서는 고용과 물가 목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좋아지면 자산 축소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좀 신뢰를 좀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는 이런 말씀을 제롬 파월 의장이 했다 하더라도 신뢰를 좀 안 가졌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보니까 예, 좀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경제 지표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에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좀 표현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포터 이런 개념으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은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일축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금융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금리 자체가 1.7% 위로 올라갔다 1.65% 내려왔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연말까지는 2%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도가 시장에 주는 변동 요인에서 조금 뒤로 물러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일축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파월 의장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고려해서 우리도 그렇게 간다, 긍정적으로 본다, 요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뭐 최고치를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S&P도 그렇고 기술주도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제롬 파월이 이 완화적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니까요. 그 얘기부터 해주셨고요. 네.
이 주스가 왜 이렇게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아이, 네. 먹으면 안 되겠거든. 못 드시는 분들 아까 네. 케이크 보고 배고프시다 그랬는데. 배고프요. 아유, 웃잖아. 죄송해서. 부장님 말씀하실 때 먹어야지. 자, 오늘 연기금 얘기 아까 지난번에 국민연금기금위원회를 열었다가 네. 한 달 다음 달에 얘기하겠다 했는데 오늘 지금 속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투자 비중, 주식 비중을 18.8에서 19.8%로 1%포인트, 네, 금일이라고 저거 누가 쓴 겁니까? 부장님 쓰셨습니까? 어떤 거예요? 금일 아닌가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네. 국내 네. 주식 비중을 한걸 지금 높이겠다는 게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연기금에 대한 매도의 그 부담들은 조금 덜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 센트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18.8에서 19.8%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오늘 또 그 속보가 나오기 전에는 20.3%까지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투자 비율의 어떤 1에서 1.5%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2%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를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투자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라는 이름으로 2% 조절. 이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연기금 쪽에서 좀 시장에 좀 동조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연기금에서 비중을 넓혔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기금이 주식을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늘 해왔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스탠스인가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2%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대 2%까지 속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다라는 것은 연기금이 시장 친화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최소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의 스탠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해외 투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대체 투자, 즉 주식이나 이런 부분 말고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대체 투자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채권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작아요. 규모가 작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외 쪽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스탠스 유지될 것이다. 어쨌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좋다고 일단은 우리가 뭐 복잡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오늘 연기금 쪽에서 매수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수한 종목 중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슈상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던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침에 만나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슈가 발생한 종목을 각각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어느 순간인가 딱 움직인다. 움직인다 하면은 그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가격 대에서 움직이느냐. 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로 공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스캘핑이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그죠?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중장기는요, 가격 전략이 필요 없어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매매는요, 가격 전략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좀 보겠습니다. 자, 따단, 또 펼쳐놨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자, 왜 이렇게, 연기금, 또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은 끝나면 나오는데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 종목 그런 것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제 제가 유한타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유한타 증권의 컨텐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다른 뭐 키움이나 다른 증권사보다는 제 이런 말씀드릴 때는 조금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장점만 캐치했으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유한타 증권에 있을 때, 뭐 회사에서 회사에서 저한테 최초로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제가 삼성증권에 있다가 유한타 증권 오니까 콘텐츠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하나 쓰긴 했어요. 네. 예, 쓰긴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가져왔는데 연기금 매수 종목도 체크가 됩니다. 전체 종목 코스피, 코스닥 구분하지 않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요쪽 화면 있잖아요. 요걸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좀 눈에 익은 종목 볼게요. 휴비스라는 종목은 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친환경 관련된 플라스틱입니다. 휴비스는 종목도 연기금이 들어오네요. 왜 살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급등했네요, 오늘. 네, 네. 그리고 또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록십자 랩셀 10% 올랐어요. 네. 오늘 이슈가 좀 있었고. 예. 자, 이슈가 있으면은 그냥 지나칩니까?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봐야 되죠. 요거 지금 102,900원이잖아요. 요거는 에너지가 하방이에요. 약해요, 오늘.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106,300원 이상 떠서 출발하면은 우리가 바로 공략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될 수 있으면은 아침 시초가 뜬 종목이 당일에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런 종목도 들어왔고요. 삼화전기 아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이 하방 보이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어떤 회사죠? 전기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 들어오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중고 반도체 장비 회사, 무슨 언급 드렸잖아요? W게임즈,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 SK.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연우, 이렇게 SK는 아까 말씀하신 분 있네요. 예. 연기금 들어왔다고. 네. 예, 맞습니다. 연기금 들어오고요. 요즘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네요. 연우도 그렇고. 메신저 RNA 제가 살 때 됐네 이러면서 말씀드릴게 SD팜 언급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몇 주 한 일주 전인가요? SD팜 이런 것도 언급 드렸고. 예. 우리가 보는 종목이 두산 퓨얼셀. 예, 발음이 안 돼가지고. 두산 퓨얼셀. 네. 요것도 이제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침에 공략을 했었죠. 요런 것들. 예.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올라오네요. 예. 요런 인선 ENT, 코웨이, 뭐 삼강 MNT. 우리가 평상시에 이슈상으로 늘 체크하는 종목들을 다 이렇게 연기금들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종목 명으로 구분치 마시고요. 섹터나 업종 기준에서 종목을 다시 한번 구분하신다면은 성공 투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분류하고 구분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탁 올라오면은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서 공략한다. 이게 간단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오늘 센티멘탈 시장의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가 아니죠. 이런 제도적인 개선적인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연기금 유입되는 종목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은 그게 핵심 포인트네요. 네. 뭐냐면 연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1%포인트 투자 비중을 상한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이 주식을 막 사들어오면서 다음 주부터 주가가 3,200, 300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1도 없을 건데 종목별로 그동안 연기금은 정신없이 팔면서 뭐 사실은 많이 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 뭐 더 안 팔아도 된다고 하면 좋은 주식 팔아놨던 건 채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네. 사는 거니까 국민연금 연기금의 스탠스는 시장 영향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다시 채우는 거 혹은 그동안 주구장창 팔 때도 샀던 거 그죠? 이런 네.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또 함께들 하고 계시고요. 여러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 라이브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외국인들 국제 봐야 됩니까? 외국인들 왜 사는 건지 더 살 건지 뭘 사고 있는지. 네. 우리 주식회사 갑부장에서 네.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을. 왜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구독자님들 사랑한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반도체주 네. 주목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반도체주 뭐 대표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장비주 하면은 전공정이 가면은 후공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시 기사 플로가 또 나왔네요. 이 바이코리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연장 6일째, 7일째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나요?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를 당연히 가장 많이 삼성 샀습니다. 샀겠죠. 근데 그건 뭐 일정 부분 시장을 사는 거니까 삼성을 사는 건. 그렇습니다. 네. 그겁니다. 시장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왜 샀냐고 봤더니 일단은 환율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환율이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종의 향후 실적 개선이라는 거죠. 뭐 디램 가격이 상승도 상승이지만은 최근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약하죠. 올해는 약하고 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디램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기존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램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내재화 이런 부분을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말 일정 가운데 삼성전자 백악관 가는 것도 있어요. 빼먹었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며칠 전부터 네네.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네. 내용이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사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우리가 기아차는 아니죠. 기아죠. 네. 기아라든지 이런 종목도 사는 이유가 충분히 익스큐즈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주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이렇게 이런 게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큰 흐름을 따라가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하실 때는요, 잔잔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하는데 50만 원씩 맨날 투자해봐야 50만 원 가지고 10% 버시면 5만 원 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죠? 맞죠? 예.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은, 1,000만 원에 5% 투자해서 10%를 먹었는데 대단한 거죠. 10% 먹었는데 5만 원 번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5만 원 0.5%예요. 계좌에 그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굵직하게 들어가는 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 네. 네.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 나면 탁 챙기고 또 투자하고.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섹터가 반도체 섹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반도체 섹터 중에서 장비주를 또 보셔야 되겠죠. 이 장비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주 혹시 종목 있다 따로 언급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언급을 좀 할까요? 아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얘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네. 사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산다. 그럼 네네. 반도체 가운데 탑픽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네. 그거는 종합 반도체 네. 전체적으로 보시는 이거, 거고요. 네. 반도체. 장비, 소부장 가운데. 네네. 소부장 장비주를 보셔야죠. 장비주. 소부장 장비. 예, 반도체 장비주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반도체 장비 대표적인 게 원익 IPS가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PSK? 예, PSK 이런 종목도 잘 가잖아요. 예, 그런 종목도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종목을 좀 잡으십시오. 네, 가는 종목을. 네. 네, 그 정도 여기 나와 있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디님. 네, 네. 자, 보시면은 서플러스 글로벌.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요, 잘 가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왜 잘 갈까요? 자, 잘 가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잘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원픽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미국에서 장비를 사려면은 돈이요,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몇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비 하나에. 그런데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장비를 파는 중고 장비를 파는 회사예요. 파는 회사죠. 그럼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벌죠. 그러니까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간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스티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 거고요.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머셀 이런 종목들도 잘 가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큰 종목, 이런 종목도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 반도체 전공종, 후공종으로 나누어서 저녁마다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주식회사 각 부장에서 계속 구분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시면은 또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